조선 최고의 조향사가 계집 옆에서 쉰밥을 먹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한양 도성에서 이설이라는 이름은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영의정 이판대감의 외동딸인 그녀는 만물이 깨어나는 새벽의 안개 냄새부터 죽어가는 낙엽의 탄내까지 세상의 모든 존재를 향기로 읽어내는 기이한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그녀가 머무는 별당 취향각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진귀한 꽃들과 영험한 약재들로 가득해 그 향취가 담장을 넘어 남산자락까지 닿는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성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비마마가 원인 모를 두통과 지독한 환각에 시달리며 자리에 누우신 것입니다. 네로라 하는 어이들이 수십 종류의 탕약을 올렸으나 마마의 정신은 갈수록 피폐해졌습니다. 대신들은 수군거렸고 궁궐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별당의 설이 궁으로 불려들어갔습니다. 수십 명의 대신과 어이들이 의구심 어린 눈초리로 지켜보는 가운데 설은 대비의 침소에 발을 들였습니다. 설은 눈을 감고 정지된 공기의 흐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약재 냄새와 매캐한 숯향 사이로 그녀의 예민한 코끝에 아주 낯설고 이질적인 향기 하나가 걸려들었습니다. 설은 주저없이 처소 구석, 어둠 속에 놓인 작은 은향로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타오르던 향의 재를 손가락으로 찍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향료 속에 극미량의 말린 동미나리 가루와 인위적으로 추출한 사액의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이 미세한 독향이 매일 밤 마마의 혈관을 타고들어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전하는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설의 지적으로 누군가 대비를 천천히 죽이려 했다는 끔찍한 음모가 드러났고 배후 세력은 일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설은 국왕으로부터 직접 조선 최고의 감각을 지닌 여인이라는 칭송과 함께 여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왕실의 향료를 총괄하는 상향관의 직책을 받게 됩니다. 그녀의 앞날은 이제 탄탄대로뿐인 듯 보였습니다. 임명식이 거행되던 날 이 판대감의 저택은 왕실에서 내려온 하사품과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 찼습니다. 가문 최고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도성의 세도가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설은 거울 앞에 앉아 가장 화려한 단장을 마쳤습니다. 왕실 조향사의 상징인 감청색 비단 관복을 갖춰 입고 머리에는 임금이 하사한 옥비녀를 꽂았습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별당에서 조제한 은은한 매화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애기씨, 참으로 장하십니다. 우리 대감마님의 기쁨이 하늘에 닿겠습니다. 몸종들의 찬사에 설은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정혼자인 조판서댁 장남 조태준 역시 그녀의 곁에서 다정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이 감사의 인사를 올리기 위해 연회장 마당으로 나선 순간 축복의 풍악 소리는 단숨에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은 축하객이 아닌 칼날을 든 의금부 도사들과 군사들이었습니다. 영의정 이파는 명을 받으라. 내 놈이 명나라 밀사와 결탁하여 세자저하의 침소에 저주의 향을 피우고 국경일 요새도를 넘기려 한 대역죄가 밝혀졌다. 대역죄인 이판과 그 가솔들의 모조리 압송하라. 청천벽력 같은 고함에 설은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하며 항변했으나 수사를 시위하던 최대감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품속에서 밀서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설의 코끝에 강렬한 향기가 닿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쓰시던 청렴한 묵향이 아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끝맛이 비릿한, 마치 썩어가는 고기 위에 분을 바른 듯한 인공의 향료 냄새. 아니야, 그건 우리 아버님의 것이 아니야. 그 향기는... 설이 울부짖으며 달려나갔으나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군사들의 손길이었습니다. 고귀했던 상향관의 비단관복은 진흙탕에 젖어 찢겨나갔고 임금이 하사한 옥비녀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버지는 피를 토하며 압송되었고 설은 차가운 바닥에 처박힌 채 가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환희의 잔칫날은 단 한순간에 가문이 몰살당하는 핏빛 심판의 날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가문이 멸문지화의 명을 받은 지 고작 사흘. 조선 최고의 규수이자 왕실 조향사였던 이 설의 이름 뒤에는 이제 대역죄인의 여식이자 관노비라는 치욕적인 낙인이 찍혔습니다. 설은 포도청 지하 감옥에서 끌려나와 도성 변두리의 노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까지 그녀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하던 장사꾼들과 파렴치한 사내들이 이제는 가축을 고르듯 그녀를 애워쌌습니다. 이 년이 그 왕실 향료를 만지던 귀한 몸이라지. 소문대로 살결 하나는 기가 막히는 거나. 내가 데려가서 우리 집 빨래나 시키면 딱 좋겠어. 추잡한 사내가 설의 턱을 억세게 잡아 올리며 강제로 입안을 검사했습니다. 설은 온몸이 떨렸으나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며 끝까지 고개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절대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서 짐승처럼 취급당하는 이 모욕적인 순간을 뼈에 새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군중을 헤치고 화려한 가마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내린 여인은 다름 아닌 최대감의 딸이자 설의 오랜 라이벌이었던 최은수였습니다. 은수는 승전보를 올리듯 고개를 높이 치켜든 채 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설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어머나, 이 더러운 시체 냄새. 조선 최고의 향기를 가졌다는 상향관 나리에 들서 이제는 시공창 냄새가 나는구나. 은수는 형조 판서의 직인이 찍힌 문서를 내보이며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이미 형조와 말이 끝났다. 이녀는 오늘부로 우리 집 뒷간 바닥을 닦고 종놈들의 똥통을 치울 사령노비로 배속되었다. 내 손 안에서 가장 비천한 오물을 닦으며 평생을 썩게 해주마. 설은 은수의 비단 옷자락에서 풍기는 익숙한 향기를 맡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던 그 비릿하고 달콤한 인공향료. 설의 눈빛이 복수라는 단 하나의 열망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대감의 집, 운현궁보다 화려하다는 그 소슬대문은 설에게는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 같았습니다. 설이 가장 먼저 안내받은 곳은 그녀가 살던 별당의 후장실보다도 좁고 습한 행랑채 끝방이었습니다. 설이 짐을 내려놓을 새도 없이 최은수의 몸종들이 들이닥쳐 설을 안채 대청마루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비단방석 위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는 은수가 있었습니다. 무하느냐? 내 상전께서 외출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발 씻길 물조차 대령하지 않고?
은수는 비단신을 설의 얼굴 쪽으로 던져버리고는 맨발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때 안채문이 열리며 화려한 도포 차림에 조태준이 들어섰습니다. 어제까지 설의 손을 잡으며 평생 향기로운 길만 걷게 해주겠다던 그녀의 정혼자였습니다. 태준 오라버니 마침 잘 오셨어요. 전연을 보세요. 상향관이라 기구만장하더니 이제 제 발가락대를 밀고 있네요. 은수의 비웃음에 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태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설의 젖은 어깨를 내려다보며 무심하게 읊적였습니다. 천한 노비의 몸에서 풍기는 악취가 여기까지 진동하는구나. 은수야, 저런 년은 가까이 두지 마라. 설은 화상을 입을 듯 뜨거운 물보다 태준의 그 차가운 한마디에 심장이 도려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은수는 일부러 발을 휘저어 설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튕겼습니다. 어머, 뜨거웠니? 노비라면 이 정도 온도는 견뎌야지. 상향관 날이 노릇하던 버릇이 아직도 남았구나. 설은 비명을 삼키며 묵묵히 은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설의 예민한 콧끝이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은수의 팔목에 묶인 화려한 놀이개 낭낭. 그 안에서 풍기는 냄새는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던 그 비릿한 인공 향료의 원액 냄새였습니다. 설은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한 배후 세력의 중심에 바로 이 집안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녀로서의 일과는 고문의 연속이었습니다. 설에게 주어진 일은 집안의 모든 똥통을 비우고 썩은 생선과 오물이 가득한 창고를 맨손으로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만물의 미세한 향까지 읽어내는 설의 예민한 코에 지독한 악취는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 폐부를 찌르는 고문과 같았습니다. 은수의 몸종들은 설이 헛구역질을 할 때마다 매질을 가했습니다. 상향관 날이 코가 너무 높아서 이 귀한 냄새를 못 견디시나? 더 깊숙이 코를 박고 닦으란 말이야. 설은 피가 섞인 침을 삼키며 오물 속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향기로운 꽃잎 대신 썩은 살점과 분유를 만져야 하는 현실에 그녀는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설에게 던져진 첫 끼니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부엌대기 노비가 비웃으며 마당 구석, 개집 옆에 낡고 깨진 그릇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자, 먹어라. 상향관 날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굶어 죽기 싫으면 이거라도 핥아 먹어야지. 그릇 안에는 쉰내가 풀풀 나는 밥덩어리와 흙먼지가 묻은 생선가시 몇 개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하녀들이 낄낄거리며 설을 구경거리 삼았습니다. 설은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멈춰 섰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고 엊그제까지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 아버님과 웃음꽃을 피우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설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쉰 밥 한 덩이를 손으로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모래알처럼 씹히는 밥알과 비릿한 냄새가 입안 하득 퍼졌지만 설은 꾸역꾸역 삼켜냈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이 개밥 그릇을 저들의 입에 처박아 줄 날을 기다려야 한다. 설의 눈동자가 증오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설의 머리 위를 덮었습니다. 이 집의 수노비이자
짐승 같은 근육과 차가운 눈빛을 지닌 사내 한결이었습니다. 그는 설의 앞에 마른 떡 조각 하나를 툭 떨어뜨리고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죽고 싶으면 자존심을 챙기고 살고 싶으면 개밥이라도 감사히 먹어라. 이 집에서 노비의 자존심은 목숨보다 값싸니까. 설은 한결의 옷깃에서 나는 낯선 숲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한결의 앞을 가로막으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수노비의 몸에서 어찌 궁궐 비밀병기 창에서 나쓰는 질산향과 병력탄의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냐? 너 정체가 무엇이냐? 한결의 눈빛이 일순간 경악으로 흔들렸습니다. 한겨울 설은 살얼음이 낀 냇가에서 채대감 일가의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비단처럼 고왔던 조향사의 손은 이미 동상에 걸려 시퍼렇게 죽어 있었고 마디마디가 터져 핏물이 배어나왔습니다. 그때 은수가 다가와 설이 깨끗이 빨아놓은 흰 옷가미에 먹물을 확 뿌려버렸습니다. 어머, 손이 그 모양이라 일을 제대로 못했구나. 그 더러운 손으로 감히 우리 집 옷을 만져? 은수는 설의 상처 입은 손 위로 독한 잿물을 들이부었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자 은수는 즐겁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설은 바닥을 기며 망가진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손에 맺힌 피와 눈물이 나중에 저들의 목을 조를 가장 치독한 향료의 재료가 될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설은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헛간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낮에 은수의 발을 닦으며 맡았던 그 향기를 분석하기 위해 부서진 손톱으로 흙바닥에 향료의 성분들을 적어내려 갔습니다. 사향, 침향, 그리고 서역에서 건너온 독초인 만다라화. 이 향은 사람의 의지를 꺾고 일시적으로 기억을 조작하는 부작용이 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무력하게 영모사실을 시인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최대감은 이 향료를 이용해 아버지의 정신을 흐리게 한 뒤 가짜 밀서에 강제로 인장을 찍게 했던 것입니다. 설은 헛간 벽면에 새겨진 최대감과 은수의 이름을 보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너희들이 이 향기로 우리 가문을 무너뜨렸지? 그렇다면 나는 이 향기로 너희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주마. 설은 주변에 널린 흔한 잡초들과 썩은 과일 껍질, 그리고 빨래터에서 구한 재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상향관이었던 그녀는 이제 사람을 치유하는 향이 아닌 상대를 서서히 파멸시키는 복수의 향기를 조제하듯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은 은수의 안방을 정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은수가 아끼는 향로 밑바닥에 자신이 밤새 만든 미세한 가루 한 줌을 발라두었습니다. 그것은 당장 독이 되지는 않지만 은수가 흥분하거나 땀을 흘릴 때마다 그녀의 신경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어 환각을 보게 하는 서막이었습니다. 진흙탕 속에 처박힌 나비가 독을 품은 벌이 되어 반격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대감댁 행랑채는 겉으로는 고요했으나 안으로는 처절한 약육강식의 세계였습니다. 십수명의 하녀 사이에도 엄격한 서열이 있었고 최은수의 신복이자 하녀 실세인 춘심은 굴러온 돌인 설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춘심은 설에게 남들이 기피하는 굳은 일들을 몰아주었으며
다른 하녀들에게 설과 말 한마디 섞지 말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상향관 날이라고? 웃기지 마. 넌 이제 우리 집 뒷간이나 치우는 똥쟁이 노비일 뿐이야. 오늘 안에 이 이불 허청들 다 못 빨면 저녁은 없다. 춘심은 설의 등에 산더미 같은 빨랫더미를 던지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설에게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설은 고된 노동 속에서도 행랑채 구석에 버려진 시든 꽃잎과 들풀, 그리고 부엌에서 몰래 챙긴 들기름을 섞어 작은 연고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된 노역으로 온몸이 짓무르고 가려워 잠을 못 이루던 하녀들이 하나둘 설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설은 조용히 자신이 만든 연고를 그들에게 발라주었습니다. 이걸 바르면 가려움이 가시고 거친 살결이 비단처럼 고와질 거예요. 설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기적처럼 통증이 사라지고 은은한 매화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행랑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춘심의 구박에도 하녀들은 은밀히 설의 편을 들기 시작했고, 설은 하녀들 사이의 정보망을 소리 없이 장악해 나갔습니다. 정보는 곧 힘이었고, 설은 최대감 집안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대화들을 하녀들의 입을 통해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안채의 은수는 원인 모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설의 가문을 무너뜨렸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설이 밤마다 몰래 피우는 미세한 불안의 향 때문인지 그녀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설은 은수의 침소를 정리할 때마다 향로 밑바닥에 아주 미세한 환각 성분이 든 가루를 섞어두었습니다. 애기씨, 요즘 안색이 파리하십니다.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정신을 맑게 해주는 향을 피워두었습니다. 은수는 설의 차가운 목소리에 소름이 돋으면서도 그 향기를 맡으면 잠시나마 기분이 몽롱해지는 기이한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설은 은수가 환각에 빠져 헛소리를 할 때마다 그녀의 곁을 지키며 가문의 기밀들을 하나둘씩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은수가 환각 속에서 설의 아버지를 언급하며 자지러지듯 웃었습니다. 그 밀서, 태준 오라버니가 직접 위조한 거야. 계집이 상향관이 되어 내 머리 꼭대기에 앉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며 아버님께 먼저 손을 내밀었지. 설은 정혼자의 추악한 열등감에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정혼자이자 믿었던 조태준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가문을 몰락시킨 주범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설은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억누르며 정신을 못 차리는 은수의 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그랬군요, 애기씨. 더 말씀해 보세요. 그자가 어떻게 우리 아버님을 죽음으로 물러나왔는지. 설은 태준과 최대감 사이의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 깊은 밤 최대감의 서재에 잠입했습니다. 하지만 어둠뿐인 서재에는 이미 누군가 와 있었습니다. 바로 순업이 한결이었습니다. 그는 노비라고는 믿기지 않는 날렵한 몸놀림으로 벽면의 비밀 장치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너 노비가 아니구나. 정체가 뭐야? 설의 목소리에 한결이 순식간에 그녀의 목을 낚아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짐승처럼 날카롭고 서늘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입 닥치라고 했을 텐데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다. 한결은 설을 거칠게 밀쳐냈지만 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대감이 우리 아버지를 모함한 증거를 찾고 있어. 너도 이 집안의 비밀을 캐는 중이잖아. 우리 서로 돕지 않을래?
한결은 잠시 설의 눈을 응시하다가 손을 풀었습니다. 사실 한결은 왕의 비밀 조직인 채타민으로 최대감이 명나라와 결탁하여 국경의 정보를 팔아넘기려는 영모 정황을 조사 중이었습니다. 그는 설에게 최대감의 비밀장부 위치를 알려주는 대신 설의 천재적인 후각을 이용해 독이 든 향료의 성분을 분석해달라는 제안을 합니다. 좋아, 네가 향기로 최대감의 뒤를 캔다면 나는 칼로 네 길을 열어주지. 신분을 초월한 두 사람의 위험한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설은 한결의 도움으로 최대감이 명나라 사신과 주고받은 밀서를 발견했고 그 안에서 조태준의 필적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것은 최대감의 탐욕과 조태준의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며칠 뒤 최대감의 집에서 도성 세도가들을 불러 모은 대규모 연회가 열렸습니다. 은수는 왕비 간택을 앞두고 자신의 매력을 뽐내기 위해 한껏 치장했습니다. 설은 이날을 위해 자신이 조제한 최후의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은수가 입을 화려한 비단옷의 안감에 땀과 반응하면 지독하고 역한 냄새를 풍기게 하는 특수 향료를 심어두었습니다. 애기 씨, 오늘이야말로 조선에서 가장 빛나는 분이 되실 겁니다. 설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은수에게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은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거만하게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연회장에 등장한 은수를 보며 사람들은 감탄했으나 설은 멀리서 한결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조용히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고 술잔이 오갈 무렵 은수의 몸에서 서서히 기이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 냄새는 썩은 시체와 오물이 뒤섞인 듯한 악취로 변해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은수에게서 멀어졌고 당황한 은수가 몸을 움직일수록 악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최대감집 영애에게서 어찌 이런 천한 냄새가 난단 말이냐? 왕실에서 파견된 상궁의 호통에 은수는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설은 단정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설은 한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최대감의 서재에 숨겨진 영모의 증거를 왕의 손에 직접 닿게 할 차례였습니다. 진흙 속에 처박혔던 나비가 날개를 펴고 드디어 가문의 원수들을 향해 치명적인 독침을 겨누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대감의 집안이 연회장의 악취 사건과 은수의 발작으로 발칵 뒤집힌 사이 설은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립니다. 최대감은 딸 은수의 간택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명나라 사신에게 서북면의 군사 배치도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막대한 뇌물을 받아 왕실 내관들을 매수하려 했습니다. 설은 한결로부터 그 밀거래가 오늘 밤 도성 외곽의 비밀 사찰에서 이루어진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설아, 이번 일은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걸어야 한다. 만약 실패하면 우리는 역적으로 몰려 거열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결의 경고에도 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최대감의 서재에서 빼낸 인장과 조태준의 위조 필적이 담긴 초안, 그리고 자신이 분석한 미혼양의 성분 분석표를 품에 안았습니다. 설은 노비의 신분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궁궐의 벽을 넘기기 위해
과거 대비의 목숨을 구했을 때 하사받았던 유일한 증표인 비밀 옥패를 꺼냈습니다. 가문이 망하던 날 아버지가 설의 속저고리 안감 깊숙이 꿰매어 숨겨주었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설은 왕의 자맹길을 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금군들의 칼날이 그녀의 가녀린 목에 닿았지만 설은 옥패를 높이 치켜들며 사력을 다해 외쳤습니다. 주상전하, 억울하게 죽어간 이 판대감의 여식 상향관 이설이오니이다. 나라를 팔아치우려는 역적의 무리를 고발하러 왔나이다. 설의 목소리에는 목숨을 건 비장함과 함께 그녀만의 맑은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설은 품 안에서 작은 향낭을 터뜨렸습니다.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진 것은 과거 대비마마를 살렸을 때 썼던 벽사향의 은은한 향기였습니다. 왕은 코끝을 스치는 이 낯익고 고귀한 향기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 향기는 상향관 이설이냐? 왕이 금군들을 물리치며 설에게 다가왔습니다. 깊은 밤, 비밀 사찰에는 최대감과 조태준 그리고 명나라 사신이 모였습니다. 최대감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도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조선의 북방은 명나라의 손바닥 아닙니다. 그 대가로 제가 요구한 금괴는 준비되었겠지요? 조태준 역시 권력의 눈이 멀어 원수의 딸인 은수와의 혼례를 확약받으며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찰의 문이 박살나며 한결과 국왕직속 호위부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당황한 최대감이 칼을 뽑아들었으나 이미 사찰 안에는 설이 미리 배치해둔 특수한 향료가 자욱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 향을 맡은 최대감의 호위무사들은 일순간 팔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설이 조제한 마비 향료였습니다. 내 이놈 최영달, 감히 나라의 지도를 적국에 팔아넘기려 하느냐? 왕의 호통과 함께 한결이 번개 같은 몸놀림으로 최대감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조태주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설이 미리 뿌려둔 신경마비 향료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설은 그에게 아버님의 성함이 적힌 위조 밀서를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영악한 붓끝으로 우리 아버님을 죽였으니 이제 내 죄상은 내 손으로 직접 써라. 설이 건넨 붓에는 근육을 경련시키는 약재가 발려 있었습니다. 태주는 비명을 지르며 제멋대로 움직이는 손으로 자신의 대역죄를 종이에 갈겼었고 그 필적은 아버지를 모함할 때 썼던 서체와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습니다. 자신의 재주에 스스로 목이 조이는 완벽한 자멸이었습니다. 설은 태준이 쓴 자백서를 낚아채 왕 앞에 바치며 바닥에 짓눌린 태준을 향해 서늘하게 읊조렸습니다. 내 놈의 그 비겁한 필적이 결국 너의 목을 치는 칼날이 되었구나. 이제 네가 흘릴 것은 눈물이 아니라 피가 될 것이다. 설의 눈에는 서늘한 복수의 안광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지도와 밀서, 그리고 최대감의 서재에서 발견된 장부까지 모든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최대감과 조태준의 즉각적인 압송을 명했고 이판대감 가문에 대한 복권과 설의 신분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한 달 뒤 한양 도성에는 유례없는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조선을 뒤흔들었던 역적 최대감과 조태주는 차명에 처해졌고 그 가솔들은 모두 관노비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설을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했던 최은수는 이제 설의 집, 예전 그 별당 앞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은수의 화려했던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긴 누더기로 바뀌어 있었고 고왔던 얼굴은 떼자국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설은 화려한 상향관의 관복을 입고 과거 은수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뭐 하느냐? 내 상전의 버선이 흙탕물에 젖었는데 닦지 않고. 설의 말에 은수는 부르르 떨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설아, 아니 상향관 나리,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은수는 비굴하게 애원하며 설의 비단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설은 은수의 코끝에 검은 향료 가루를 흩뿌리며 속삭였습니다. 너는 향기에 미쳐 남의 인생을 짓밟았지. 이제 평생 네 몸에서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환각 속에서 살아라.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비단 옷을 입어도 그 악취는 네 영혼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설은 은수가 자신에게 던졌던 낡고 깨진 흙그릇을 발로 툭 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쉰내나는 밥찌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수는 광기의 어린 눈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대며 살기 위해 그 오물 섞인 밥을 허겁지겁 입에 쳐넣었습니다. 도성 최고의 미인이 가장 추악한 악취의 노예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는 이것을 내게 주며 개처럼 핥아먹으라 했지. 이제 네가 먹을 차례다. 네가 뺏은 우리 아버님의 세월과 나의 눈물을 이 밥알 하나하나와 함께 씹어 삼키더라. 설은 아버님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고 조선 최고의 조향사로서 왕실 향료를 총괄하는 수장 자리에 오릅니다. 그녀를 도왔던 한결은 사실 왕실의 비선 조직을 이끌던 고위 관직자였음이 밝혀지지만 그는 화려한 관직 대신 설의 곁에서 그녀를 지키는 그림자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설은 이제 화려한 별당 대신 가난한 백성들이 치료받는 해민서와 활인서에 자신이 만든 향기를 보냅니다. 육체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향기, 억울한 마음을 달래주는 향기. 그녀의 향기는 이제 복수의 칼날이 아닌 세상을 치유하는 희망의 숨결이 되었습니다. 설은 자신이 하녀 시절 피눈물을 흘리며 빨래를 했던 그 거친 냇가를 다시 찾습니다. 그녀는 진흙 속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당당히 피어난 연꽃 한 송이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립니다. 사람들은 향기가 꽃에서 나온다 믿지만 가장 진한 향기는 짓밟히고 상처난 흉터에서 피어나는 법입니다. 저들을 무너뜨린 것은 나의 독이 아니라 저들이 내게 뿌린 눈물의 냄새였습니다. 그날 냇가에 퍼졌던 은은한 향기는 더 이상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독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버텨낸 자만이 풍길 수 있는 조선에서 가장 고귀한 승리의 향기였습니다.